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입니다. 하이. 오늘은 경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너무 핫하죠? 좀 좋은 걸 찍고 싶은데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뭐 레카로선 좋다고 칩시다. 아니, 안 좋은데.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자, 화성에서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화성 동탄경찰서에서 성범죄 혐의를 강압하고 유죄 추정으로 수사했다가 흐지부지 끝내버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뭐 사실 길게 볼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헬스장에서 오줌 누고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어떤 여자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거 몰래 받고 뭐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해가지고 화성 동탄경찰서 소속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영장 없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20대 남성 대학 휴학생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반말로 가만히 있어라 당신이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남성이 이제 경찰서 방문해서 항의하고 하려고 하니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막 몰아갔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엄청 커졌죠. 이 피해자? 가해자? 가해자로 몰린 피해자가 DC 인사이드에다가 막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막 이게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시끄러워지다가 유튜브 김원 씨 그분 통해서 공론화되고 변호사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일이 커지니까 경찰이 미안, 죄송해요 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어요. 신고한 사람도 허위 신고라고 말을 하면서 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분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도 너무한다. 사실 성범죄라는 게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해도 안 이꼽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제껴두고 그냥 생각해 봅시다.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켜지지 않아요. 지켜지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성범죄가 진짜 예민한 문제고, 사실 성범죄라는 게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통한 강간을 넘어서서 심리적인 수치감까지도 그 성범죄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주관적인 기준인데 법리적인 판단에서는 이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존재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 오케이. 성범죄는 당연히 막아야 되고 당연히 방지해야 되는 일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모든 수사 과정 가운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게 어떠한 범죄에 있어서도 신고할 때 그러면 무조건 신고자가 갑이 되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을 날려버리고 싶거나 내가 그냥 화가 나서 누구 하나 골로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성범죄를 이용한다면 누구나 골로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버린 거야 이젠. 한국의 사법연수원에서 옛날에 보여주던 영화가 있대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영화를 많이 보여줬다고 하는데, 일본의 형사재판이 유죄율 99.9%였대요. 일본 수사와 재판이 도대체 무엇인가? 99.9%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잘못 찔러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영화의 메인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10명의 죄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죄 없는 한 사람을 벌하지 말자, 이 글귀가 제일 메인인 건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범죄에 있어서는 10명의 죄인을 잡으려면 죄 없는 한 사람도 잡아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한국 경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왈가왈부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도 검찰이 너무 센 나라인 것 같기도 해. 근데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건데, 심심치 않게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너무 일어난다는 거죠. 뭐 경찰은 당연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검찰에 비해서 경찰이 너무 큰 조직이고, 그냥 까놓고 말해서 검찰 되는 것보단 경찰 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또 더 뭔가 공부 잘하고 똑똑한 놈들이 해먹으면 더 크게 해먹는 거고, 경찰은 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사고도 많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기도 하면서도, 근데 적어도 기본적 신뢰성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이 검수완박이라는 단어에 대해 사람들이 물음표만 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이거는 단순히 경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법 자체에 대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아무튼 검수완박은 지금 좀 흐지부지 됐어요.
저는 이번 사건과 자동으로 연관지어져서 밀양 성폭행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밀양 지역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포함해서 5명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집단 성범죄를 가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 2004년이라 너무 옛날이기도 했고 그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면서 넘어가기도 했고 실제로 강력 범죄여도 나이 어리니까 그냥 학생이니까 넘어가고 지금과 같았으면 당연히 큰 벌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냥저냥 넘어갔어 2004년도에.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밝혀지고 이거에 대한 가해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화가 너무 나니까 이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를 때 사람들이 사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적 제재.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하면 사법적 체계를 거쳐서 처벌을 받아야 돼. 근데 사적 제재는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사법적 체계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 가해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공공연한 동의하에 직장에 대해 직장 게시판에 테러를 하고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 테러를 하고 여론을 보여주고 보이콧하고 찾아가서 시위하고 하면서 사법적 제재가 아니라 사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징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사적 제재예요. 사적 제재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떠나서 사적 제재는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온라인 상황에서는 더 벌어지고 있죠.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더 쉽게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제재는 가능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몰아놓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었어. 어이구, 어떡하지? 했을 때 아무도 이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거야. 실제로 이번에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로 몰렸던 사람 중에 몇 명도 아니었어. 다른 사람이었어. 그래서 사적 제재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적 제재가 지금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명의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법칙이 경찰에 의해서 깨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적 제재 자체에 대해서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했을 때 딱히 반론할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사법적 체계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가 모든 이에 대한 사적 제재가 허용된다고 했을 때 좋은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군중은 바보예요. 군중은 절대로 정의로운 짓을 할 수 없어요. 사적 제재가 지금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속 시원하다 사이다다라고 할 수 있어도 사적 제재가 세게 일어나다 보면 그냥 멕시코 카르텔들이 서로 쳐 죽이고 참수해서 길거리에 걸어놓는 것처럼 그런 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 좋은 상황이 오지 않아요. 다 알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사법적 체계를 완전히 신뢰하기엔 지금 우리 눈에 엉망으로 넘어간 게 너무 많아. 버닝썬만 하더라도 강남경찰서 문제 있는 거 너무 뻔히 아는데 그것도 그냥 넘어갔어.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형량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꼬여버린 거예요. 사적 제재를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사법적 체계 자체가 너무나 무너져 버렸고 사법적 체계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너무 사라져 버렸어. 처벌이라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징벌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미국에서 몇백 년을 때리는 이유가 그 사람이 진짜 몇백 년을 살 수 있어서가 아니잖아.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가 아니면 징벌적으로 징역 몇백 년을 선고하는 이유가 물론 거기가 보석 이런 것도 많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잖아 강력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2024년 3월에 인천 판사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처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기 범죄가 너무나 나쁜 범죄인데 형량이 너무 적다라는 거야. 형량이 너무 적다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급하게 선진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선진국에 이르렀다가 네 선진국이 돼버렸어. 어쩌다 보니까 막 열심히 돈 벌고 어떻게 커지다 보니까 뭐야 우리 선진국이야? 야 이거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유야무야 와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빠르게 와버리니까 사법적 체계에 구멍이 너무나 많이 생긴 거야. 검찰에 대한 신뢰도 줄어들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 줄어들고 심지어 법정에 대한 신뢰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법 체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되면서 이게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렇다고 민중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 민중이 모이면 더 바보 같은 꼴이 형성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국민들이 놓이게 된 거죠.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갈등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싸움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정답은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어느 나라에도 정답은 존재하지 않겠지만서도 답이 없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죠.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국가라는 체계는 결국 서로의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국가에 일종의 생명과 이런 것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 대가로 세금을 내는 것이고 근데 이러한 민주주의 정치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긴박하게 쌓아 올려지면서 슬슬 구멍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약간 급하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위기가 도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과 남성 가운데 서로가 피해의식에 휩싸여 있고 솔직히 요새는 이런 사법적 체계에서는 여성이 너무 우위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이제 반대 균형으로 넘어가면 반대 균형으로 넘어갔다고 또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정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렇다고 뭐 정치인들이 이거를 활발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럼 다시 동탄 유죄 추정 수사로 돌아가 보면 결국에는 이게 종결이 흐지부지 됐어요. 신고자가 지가 허위 신고했대. 이거 진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건 프로파일러들은 정신과 증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서 그냥 미친 여잔 거야. 이상한 여잔 거야. 나쁜 여잔 거야. 근데 무고죄가 또 너무 약해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를 세게 하면 이제 성폭행 피해자들이 그거에 대해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반발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싸워. 그러니까 뭐 서로 싸워. 답이 없어. 근데 적어도 진짜로 무고가 발생하면 좀 세게 때려야지 진짜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성범죄 자체에 대해서 누군가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허위로 밝혀지고 이런 게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성범죄 신고자들 자체가 거짓말쟁이라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누명이 쓰여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무고죄를 더 세게 때려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동탄경찰서의 더 모순적인 점은 동탄은 전국에서 강력범죄가 제일 적게 일어나는 지역인데 이 동탄경찰서의 성범죄 수사 실적만큼이 전국 1위인 거야. 그럼 여기 사람들은 강력범죄는 거의 저지르지 않는데 다 성범죄만 저지르는 이 성욕에 미친놈들만 사는 도시가 동탄이라는 뜻인데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가능한 수사 실적인가? 이런 식으로 성범죄를 계속해서 수사해서 사람이 검찰,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찾아왔다라고 얘기만 해도 되게 쫄거든요? 저도 한번 엮여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가족이. 실제로 경찰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도 잘못을 한 것 같이 느껴져, 경찰한테 직접 전화가 오면. 근데 하물며 경찰이 직접 와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한 범죄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했었나 하면서 이거를 또 나도 모르게 인정을 하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 내가 혐의를 인정한 게 돼버려서 넘어가요, 그게. 이거 자체로도 경찰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박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어그러졌어요.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정치인들에게 바통을 던집니다. 바통을 돌립니다. 투표하고 그렇게 정치인 하고 싶으면 뽑혔으면 이런 거 처리해야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죠. 문제가 있다. 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다. 해결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우리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동탄경찰서 이번 사건과 밀양 성폭행 사건과 사적 제재까지 한번 엮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법체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뭐 댓글로 많이 써주시고 너무 화는 내지 마시고 갑자기 욕설하시거나 남녀 프레임으로 너무 가는 것, 그래, 이 얘기도 하죠. 남녀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말해요, 당연히. 지금 남성 쪽이 수사권 쪽에서는 기울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남녀 프레임 자체가 원인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이게. 남녀 프레임, 그러니까 여성 시대를 위시한 그 여성의 극단적 페미니스트적 운동, 이것이 사태의 원인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원인보다는 결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라서 사실 그들에 대해서 욕하고 하는 게 너무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싫어해요. 일베랑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싫은데 여기를 막 까는 것 자체가 이 사건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오히려 사법 체계 자체가 한번 뜯어 고쳐줘야지 그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거지라고 주인장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 통찰을 팔려고 하는 고요한 식당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땡큐.